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지역의 콜택시 서비스인 첨성대콜과 신라콜이 오는 5월 1일부터 통합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또 경주시 관계자들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서 경주시에서는 경주 콜센터 사무실 보수, 또 차량 갓, 또 랩핑 교체 이런 디자인 변경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고 개인 택시 지부에서는 기존의 통합 자신들의 서던 사무실을 통합 경주 콜센터 사무실로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 개인 택시 또 법인 택시에서는 이 경주 콜 운영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라든가 또 서비스 수준 향상, 운수 종사자 관리, 통합 콜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 브랜드가 통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4월달 현재 신라콜은 법인 택시들이 콜택시 연합이고 네. 또 첨성대콜은 개인 택시 연합인데 연합에서 이렇게 좀 개인 택시에서 콜을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현재 신라콜 택시는 319대가 가입돼 있고 첨성대콜에는 개인 택시에는 콜택시가 647대가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970대 가량 되는 숫자인데 네. 이번 협약은 무엇보다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대기업의 택시 시장 독점을 막자, 그리고 지역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경주시하고 택시업계가 뜻을 모으면서 통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통합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또 아무래도 콜택시 대수가 많으면 시민들의 택시 이용을 하는데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경주시에서는 지역 택시사는 발전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번 일을 기점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콜택시 서비스인 신라콜과 첨성대콜이 통합한다 이런 소식이었고요. 예, 요렇게 한 데는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네. 무엇보다도 요즘 워낙 우리 SNS 참 메신저로 유명한 K 이택시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워낙 관광객들은 그 대기업 운영하는 그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아무래도 이게 콜택시가 법인, 개인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는데도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더러 택시 대수가 안 많기 때문에 네. 또 바로바로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대기해야 되는 시간도 또 많을 수가 있고 이런 불편들, 그래서 대기업들에 맞서보자 네. 지역업계들이 이런 취지가 무엇보다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다음은 경주교육지원청이 2024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4학년도 경주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지난 17일 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회의도 이 경희학교 연수실에서 열었는데요. 네. 이 경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경주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또 특수학교인 경희학교 교감, 또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 또 경북장애인 부모회 경주시 지부장, 또 경주시청의 장애인 복지팀장, 또 위덕대학교의 특수교육학부 교수, 또 경주에 있는 다음 성폭력 상담센터장, 또 솔빛 언어심리연구소, 경주위센터 전문 상담교사, 특수교사 이렇게 12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면 이른바 변호사 직군의 법률가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인권지원단은 법률가들이 좀 포함이 되면 좋을 텐데 네. 경기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변호사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매년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 위촉은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월 한 차례 이상 학교를 방문해서 정기 현장 지원을 하고 또 장애 학생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 현장 지원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 가정, 학교를 이렇게 함께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장애 학생 및 가족 심리 상담 지원, 일반 학교 통합학급 장애 학생의 장애 이해 교육과 같은 이런 학생 맞춤형 현장 지원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첫 회의니까 올해 회의에서는 이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의 역할이나 운영 방안, 그리고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의 관리 및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또 심리 상담 지원 방안, 음. 정기 현장 지원 일정 이런 것들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도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든가 인권 침해 예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난 21일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 지원단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요. 또 다음은 원전 소재 지역 대학생 연합 기숙사인 재경학상관이 최근 착공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건립부지 현장에서 열렸는데 이 원전 소재 지역 출신 학생들 중에서 서울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를 짓기 위한 착공식이 17일 날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칭 네. 재경학사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2026년 3월쯤이면 개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 2026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이 연합기숙사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17일 날 열렸던 착공식에는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 그리고 한수원 황교사장 또 지역 국회의원 인근의 중앙대학교 또 총장 이런 대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음.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착공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연합 기숙사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요? 이 건물이 총 부지 면적이 한 3,7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네. 지하 지하 3층, 지상 15층에 건축 연면적이 한 12,000평방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99실에 수용인은 그러니까 595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이 500명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 또 원전 소재 지자체가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경주시가 배정받은 인원은 140명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기숙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서울형 키즈 카페, 주민개방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갖춘 이런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신축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죠? 이 전체적으로 한 46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네. 한수원 지원사업비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으로 음.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126억, 기장군이 125억, 울주군이 126억, 영광군 73억 이렇게 4개 지자체가 각각 분담을 하고 여기에 네. 그동안 적립한 이자 10억 원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음. 교육부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건립하고 운영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을 맡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재경학사관 당초 개관 예정인 2020년 9월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늦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는 5개월 약 6년가량 늦어지게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시작이 된 게 2016년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원전 소재지역 협력 사업으로 말씀드렸다 아까 4개 지자체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그러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또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당시에 교육부총리 한수원 사장 원전 소재 지자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업무 협약도 체결했고 그래서 처음 교육부가 제공했던 땅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그 부지를 제공을 했고 그래서 네. 2019년 8월까지 건물 완공 그리고 2020년 3월 개관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 행담동 부지가 주민 민원이 부닥치면서 음.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장소를 전전하던 끝에 2021년 6월에 갔어야 지금의 부지로 최종 확정이 됐고 그 네. 이후에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면서 전체적으로 한 6년 정도 개관 일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네. 재경학사관 착공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리모델링한 신라왕궁 영상관이 재개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왕궁 영상관은 신라 때 경주 왕궁 모습을 영상으로 구현한 곳인데 그 월성 인근의 옛날의 그 인왕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2013년 5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뭐 시설 리모델링이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4억 2천만 원 들여서 작년 10월부터 그 영상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해서 기존에 밋밋했던 뭐 단면 영상 장치를 뭐 세계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뭐 변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보강을 해서 이번에 5월 1일 날 재개관한다고 하는데요. 이 1년 내내 연중무휴이고 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입장이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